안녕하십니까. 점술제국의 신바람 백산입니다. 오늘은 양택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택 풍수는 여기 있는 도표가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손금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가 이궁이 되죠. 여기가 이궁, 여기가 강궁, 여기가 태궁, 여기가 강궁이죠. 그다음 여기는 풍, 여기는 곤, 여기는 건이죠. 그다음 여기는 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주역 8개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역 8개는 주역 타로에도 필요하고 손금에도 필요하고 풍수에도 필요하죠. 동양에서는 이 8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안에서 보시면 방위가 있죠. 이게 8방입니다. 하나, 사방은 동서남북. 이거 8방은 동남, 남, 남서, 서, 서북, 북, 동북, 북동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남쪽은 불기운이고, 남서는 고는 토고, 그 다음에 태는 금입니다. 서북의 금은 금이고, 그 다음에 감은 수고, 동북의 간은 토고, 지는 목이고, 풍도 목입니다. 모, 화, 토, 금, 수. 토는 여기 있고, 이게 중화하는 자리가 토가 두 개가 이렇게 이 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축도 사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일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집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어떤 아파트든 어떤 집이든 집 전체를 직사각형으로 만듭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더 길게 해서 되고 확장된 부분은 더 넓혀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딱 정중앙에 양택 풍수에서 패치를 딱 놓게 되면 동서남북이 다 나오죠. 이 집안에 어느 방향에 양택 풍수에 문제가 있느냐를 없느냐를 찾으면 다 나오죠. 어머니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머니가 아파요. 아버지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아버지가 아파요. 막내딸한테 서방에 문제가 있다? 그럼 막내딸이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화인 남쪽에서는 중녀고요. 목의 동남에서는 장녀입니다. 음이 하나 올라가면 장녀, 중녀, 그 다음에 막내죠. 양이 하나 올라가면 하나, 장남, 둘, 중남, 셋째, 막내 아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음이 올라가면은 하나씩 올라갈 때 장녀, 중녀, 막내가 되고 양이 하나씩 위로 올라갈 때 장남, 중남, 막내가 됩니다. 엄마는 다 끊어져가 있고 곤이고 아빠는 건이죠. 이 두 개의 기운에서 자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집안에 가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중사각형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서 방향을 찾으면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방법을 양택 풍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방향이 다 나왔잖아. 그럼 어느 방향에 결손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 화장실이 있는지 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그 집안의 병증을 다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궁은, 이 화는 심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죠? 혈관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서 다 결판이 나요. 그럼 토는 여기 토하고 여기 토가 나옵니다. 이거는 대토고, 이거는 소토죠. 근데 여기가 비장이고요. 여기는 위장입니다. 간신 비패신이니까. 여기는 비장, 여기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 문제가 있는지 찾으면 비장 쪽에 이 집에 문제가 있네. 엄마가 아프겠네. 수술했겠네. 다 나옵니다. 자, 이쪽에 반대편에 동북에 문제가 있다. 이쪽은 위장 쪽인가? 이좀 위암 수술했네. 위에 문제가 있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쪽은 진궁인데 목은 간담입니다. 근데 여기 목에 요게 풍이죠. 요거는 담이 돼요. 요건 간이 되고. 목은 원래 간담인데 요거는 간, 요건 담. 화는 심장, 소장, 그다음에 혈액하고 관련되죠. 그 어머니는 비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막내딸은 금인데 이금은 대금, 큰 금이고 이건 소금.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대장 쪽이에요. 여기는 폐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장, 방광. 여자는 자궁이 되고요. 남자는 전립선, 고환이 됩니다. 여기 비장, 위장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위장. 간, 담, 화, 심장, 소장 다 들어가고 비장, 대장, 폐, 방광, 자궁, 신장, 전립선, 고환 다 나오죠. 그러면 화장실 위치가 이쪽에 안 좋은 쪽에 자리했다? 그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어요. 찾아서 그 방향에 화장실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양택 풍수에 필요한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겠죠. 양택 풍수는 중국에서 발현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현공풍수가 나와가지고 난리죠. 이게 시간이 들어가서 난리가 났는데 이 현공풍수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풍수도 인정하고 저는 지금 무슨 풍수를 할 것이냐? 체질 풍수를 할 것입니다. 체질 풍수. 뭔 뜬금없는 소리라.
그렇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태어날 때 장부 다 있죠. 장부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폐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크고요. 어떤 사람은 대장이 길고요. 어떤 사람은 신장이 크고요. 방광이 큽니다. 이 장부 밸런스, 장부의 크기에 따라서 체질이 나오죠. 이 체질이 그 사람의 기운을 감당합니다. 수 없는 풍수사들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 8개 방향이 있죠. 여기에 8개 방향이 뭐냐면 동사택, 서사택이 있습니다. 동남, 남. 여기와 북. 이 부분을 동사택이라고 합니다. 동사택은 동남, 남, 북입니다. 서사택은 남서, 서북, 동북이에요. 서사택은 서쪽을 중심으로 모든 기운이 만들어져서 움직였다. 그걸 가지고 한 거고. 동사택은 동쪽을 기운을 가지고 다 움직였다. 그걸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수하고 이 감하고 간이에요. 동사택에 얘가 들어오고 서사택에 얘가 들어가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 안 자르고 이렇게 섞어서 양쪽에 겹치게 해놨는지 이게 묘미죠, 묘미. 이 동사택, 서사택을 이제 이야기하면 보통은 풍수는 이걸로 끝납니다. 동사택이 어떻고, 문 방향이 어떻고, 문주조죠, 문주조, 문, 대문, 조가 주방, 주는 큰 방이죠. 주조죠. 대문, 안방, 부엌입니다. 이 세 개의 밸런스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나온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본 결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풍수를 하면서 10년째 될 때부터 물음표가 계속 생겨요. 왜? 왜 안 맞지?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계속 틀려요. 근데 다른 풍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었나 봐. 물음표가 안 생겼나 봐. 계속 거기에 맞다고 우기는 거 보면. 왜냐하면 동사택, 서사택에 전혀 배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 동사택 이제 서사택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이해가 안 되잖아. 서사택 구조를 가진 사람이 동사택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저는 풍수가 틀렸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이거 왜?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알고 싶었다. 뭐를? 이 팔방이 있다는 건 알고 이 방에 의해서 풍수가 결정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궁을 잡아놓고 오만 거 다 잡아놔서 이걸 만들었는데 결과는 안 맞더라. 다 맞나? 아니, 현공풍수도 틀려요. 왜 틀리냐? 애시당초 틀렸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현공풍수가 내한테 죽어볼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와보세요. 저한테 이거 이론자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맞는지 자기가 맞는지 보면 돼. 이거는 증명학문이야. 정확하게 증명이 돼요. 이 학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동양 학문은 수상, 관상, 사주, 풍수 다 증명돼. 이렇게 된다. 맞나?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했는데 틀렸다? 그럼 틀린 학문이잖아. 이거는 이 학문이 뭐라고? 실정학문. 그대로 됩니다. 그래, 실정학문이에요. 서양 학문들은 막 찾아가고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걔들도 결국은 실정학문으로 와. 맞아요. 믿지. 안 맞는데 믿겠어? 안 믿어요. 맞으면 믿잖아. 안 맞는데 어떻게 믿어? 이거 실정학문이야. 근데 이걸 미신이래. 웃기죠? 맞는데 과학보다 더 잘 맞고 화학보다 더 잘 맞고 생물학보다 더 잘 맞는데 그 걔들은 경우수 때문에 시급해요. 근데 얘는 경우수를 최대한 줄여놨거든. 근데 사주는 아니야. 51만 8천. 이게 제일 경우수가 많아서 이게 문제는 하겠지만 수상, 관상, 풍수는 경우수가 8개야. 8개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 하면 64개. 다시 2 곱해야 돼. 128. 그럼 딱 나옵니다. 또 더하면은 뭐 256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면은 또 1200개 나오고, 다 나와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사주만 50만 8천주야. 제일 경우의 수가 많아. 근데 사주 심리로 가면 1억대도 넘어요. 심리적 기전으로 가는 거는 1억개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질풍수는 뭐냐? 내가 말하는 체질풍수는 그 사람의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의 기운을 선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체질만 정해진다면 그 사람의 서는 방향 쪽으로 대문만 정확하게 만들면 대박. 그 다음에 큰 방 위치도 그 사람이 서는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대박. 주방도 그러면 대박. 체질 풍수는 뭐냐? 그 사람의 체질을 확인하고 난 뒤에 풍수에 대입한다. 이게 체질 풍수입니다. 체질을 확인하지 않고 풍수에 대입한다? 50%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체질을 알면 몇 프로다? 1%는 모르겠다 나도.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체질 풍수가 맞는지 그 풍수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 양태 풍수
오만 것 다 해봤겠죠. 음택풍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체질풍수가 양택풍수에는 대박.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병이 왜 이 집에 이 병이 생기냐? 그럼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풍수 체질병 그래요. 풍수 체질병은 그 집에 살게 되면은 그 패턴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풍수 체질병이야.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체질 유전, 풍수 유전 그래요. 예, 풍수는 같은 패턴에 살게 되면 그 병이 오니까 풍수 유전을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다. 그리고 속일 수가 없. 속이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신이라고 우리가 요거도 먹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양태풍수 대박입니다. 초정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주워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떡대는데 필요 없어요. 이제 뭐 한다? 체질풍수. 체질풍수로 딱 들이대면 틀릴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그 사람 운도 바꿀 수 있다. 진짜로. 안 믿으면 방법 없는데 믿으면 바뀝니다. 제가 이 쪽의 일만 40년이야. 이쪽에 일만 40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저보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저보다 더 많이 가면 50년, 60년 되는 사람 있겠지만 저는 경우의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자, 이제는 체질풍수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풍수를 방금 들었습니다. 체질풍수라고. 저는 앞으로 이 체질풍수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질풍수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필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강, 세계 최강의 체질풍수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